LPG 카 오브 더 이어 올해 최고의 자동차는 네, 안녕하세요. LPG의 모든 것 오렌지 텔레비 LPG 리뷰의 김한영입니다. 오늘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5대의 차량을 놓고서 2021년 최고의 LPG 차량을 뽑는 날이기 때문이죠. 야, 2020년 LPG 차량 뽑는 것도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2021년 최고의 자동차는 어떤 차가 될지 함께 살펴보시죠. 아, 잠깐, 이 5대는 도대체 어떻게 뽑혔냐고요? 최고의 빅데이터를 자랑하는 저희 용스코어로 뽑았습니다. LPG 카 오브 더 이어, 이름하여 로티 2021 로티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아니, 세우기도 누가 이렇게 세웠어?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의도가 뭐냐 이러면서 막 악플들을 남겨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요 5대 중에 QM6가 없다는 거, 그리고 여기 왜 스타리아 지금 가운데 놔뒀어, 이러니까 의심을 하잖아요. 저희가 이 5대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어요. 몇 분이냐? 2.9만 명? 거의 3만 명이 설문조사를 해주셨는데요, 여기에서 댓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QM6가 빠졌어요. LPG 유일 SUV인데 넣어주세요. QM6 왜 빼먹었나요? 공평하지 않군요. 정치든 경제든 이렇게 막 가고 있어요. 화내지 마세요. 진정하세요. 진정. QM6가 여기 없는 이유, 첫 번째는 작년에 올해의 차였기 때문입니다. LPG 카 오브 더 이어 로티를 이미 수상을 했고요. 작년 영상 보시면 됩니다. 여기 링크 여기 아마 들어갈 거고요. 작년에는 당연히 QM6가 차지했고, 그리고 스코어에서 가장 높은 차 5대를 뽑으니까 이렇게 5대가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차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그랜저 LPG 정말 훌륭한 자동차죠.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페이스리프트인데도 불구하고 차가 정말 많이 달라졌잖아요. 이 차의 트렁크에 있던 LPG 통이 도넛형으로 바뀌었던 거죠. 단지 페이스리프트인데 이렇게까지 바꿔주는 차 있었나요? 없죠. 그래서 LPG의 또 다른 시대를 여는 그런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택시로 사용됐을 때도 아주 훌륭했고요. 택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게 평가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LPG 본배 때문인데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자, 트렁크 어떻게 여는지 영빈 작가 와서 한번 트렁크 열어주세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 이거예요. 이걸 왜 못 찾아? 뭐 잘 숨겨놨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약간 이렇게 우는 거, 요게 조금 이상하다는 분도 계신데, 아니 뭐 저는 괜찮은데요. 누가 알려주기 전에는 저기 트렁크 스위치라는 걸 아무도 모르는 거, 그게 또 재미있는 요소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트렁크 열면요, 이전에는 없던 삼각대 장착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요. 이게 왜 좋냐? 트렁크를 열면 뒤에서 오던 차가 이 차가 고장났다는 걸 바로 알 수 있도록 반사판이 바로 보이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좋죠. 트렁크의 공간도 굉장히 넓고요. 그럼 LPG 탱크 어디 갔냐? 요 안에 있죠. 요 안에 이렇게 LPG 탱크를 숨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세단 중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굉장히 좋은 그런 형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아쉬운 점은 뒷좌석을 앞으로 폴딩하는 기능이 없어서 큰 짐을 넣거나 하는 게 조금 어렵다는 거, 그게 요 그랜저의 좀 아쉬운 점입니다. 어쨌든 지금 LPG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트렁크 공간을 넓게 쓸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휠 디자인은 약간 소나타 같달까? 이 가운데 이 부분은 소나타하고 공유하는 부품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나타급 아닌가? 라는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하고요. 아시다시피 이번 그랜저는 이렇게 커터글래스를 하나 더 만들면서 차가 길어 보이게 만드는, 굉장히 럭셔리카처럼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죠. 안에 앉았을 때도 커터글래스 부분이 살짝 개방감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꽤 괜찮아 보입니다. 다음 버전의 그랜저도 여기 커터글래스가 들어가던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예쁜 그랜저만의 디자인 요소로 또 작용하게 된 것 같아요. 휠 베이스가 굉장히 길어지면서 실내 공간도 넓어졌고요. 페이스리프트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변한 그런 완전히 새로운 그랜저 같은 느낌이 이 차에는 들고 있네요. 근데 느낌이 그렇다는 거고, 실제로 이 차가 완전히 새롭냐? 완전한 새로운 자동차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정도라면 정말 많은 소비자들이 지갑을 기꺼이 열었던 그런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 중반에는 이 차가 단종되고 완전히 새로운 그랜저가 다시 태어나겠지만 그때까지 제 역할을 제대로 잘 해줄 수 있을 그런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에 보는 차는 르노 삼성 SM6입니다. SM6 같은 경우는 당연히 페이스리프트가 된 거죠. 못 믿겠다고? 조금 믿어지지 않는 면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 비슷해. 기존이 이랬고 신형이 이래요. 훨씬 멋있네. 일단 헤드램프 디자인 완전히 바뀌었고요. 훨씬 더 샤프하고 훨씬 더 예쁘게 보입니다. 한때 현대 기아차를 위협하는 K5와 소나타를 그냥 젖혀버리는 그런 엄청난 자동차였죠. 너무나 훌륭한 판매량을 거두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랜저도 살짝 넘봤던 그런 자동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 기아 그리고 그 외의 많은 메이커들로부터 공적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공분을 사면서 이 차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막 퍼져나갔던 것 같아요. 르노 삼성은 그때까지는 차는 잘 만들었던 것 같은데 인터넷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차가 아닌가 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 그런 자동차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렇게 문제가 심한가? 조금 이따 시승을 통해 알아보겠지만 그 정도로 문제가 느껴지진 않으실 겁니다. 이 차는 기본적으로 캐릭터 라인이 아주 독특합니다. 요즘 들어서 많은 자동차들이 디자인의 어떤 형태가 독일에서 온 그런 캐릭터 라인 극기라든지 어떤 날카로움이라든지 샤프함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차가 좀 화나 있는 거, 그런 느낌을 많이 갖고 있게 되는데 이 차는 그렇지 않고 굉장히 따뜻하고 부드러운 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팬더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의 몸을 보는 것 같은, 신체에는 어떤 날카로운 선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차의 바디에는 어떤 부분도 날카롭지 않게 굉장히 양각의 부드러운 선을 통해서 이 캐릭터 라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타임리스라고 하죠.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 이어가는 그런 디자인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부드럽다는 느낌 때문이었는지 이제는 테일램프에도 조금 샤프함을 더했어요. 약간 아우디나 BMW나 이런 자동차의 느낌도 살짝 들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이네요. 깜빡이를 한번 켜볼까요? 예쁘잖아요. 아니 이렇게 예쁜데? 이렇게 예쁜데 이걸 누가 뭐라고 해? 기본적으로 이 차의 테일램프는 DRL입니다. 그래서 주행 중에 계속 켜져 있는 상태로 유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스텔스 차량을 만날 수가 없죠. SM6 스텔스 차량 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QM6 스텔스 차량? 이런 거 없잖아요. 꺼도 불이 켜지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좋게 보이고요. 자, 그러면 트렁크를 한번 볼까요? 그랜저보다 조금 더 높네요. 카시트라든지 이런 큰 물건을 넣을 때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공간을 보여줍니다. 아래쪽에 보면 이런 식으로 그랜저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어요. 더 낮은 위치에 있어서 약간 무게중심도 더 낮게 잡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어느 정도 오히려 공간이 좀 남아있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랜저는 왜 그렇게 높았을까? 오, 머리 공간도 충분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것에 순위를 매기는 것엔 좀 반대하지만 그래도 이 차의 뒷좌석에 앉아보면 아무래도 그랜저보다는 조금 작은 차, 그리고 소나타보다는 조금 더 W급차, 이런 느낌을 갖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특히 헤드룸을 보면 꽤 넉넉하고 숄더룸이나 이런 것들,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넉넉한 느낌이 들어요. 물론 인테리어 중에서 몇 가지 부품은 저건 이거보다 조금 더 낮은 급에 어울리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것들도 있긴 한데 전체적인 구성을 놓고 보면 소나타보다는 조금 나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소나타 같은 차는 요즘 들어서 루프 라인을 이렇게 낮추면서 뒷좌석에 머리 공간이 잘 안 나오는데 이 차는 뒷좌석 머리 공간도 충분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SM6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변화의 폭은 크지 않지만 이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바뀌었다고 하니까요. 주행을 하면서 그런 것들도 알아보도록 하죠. 다음으로 넘어가죠. 다음에 살펴볼 차는 현대 스타리아입니다. 이 차는 지금 LPG, 디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저 포함해서 누가 봐도 LPG가 너무 유리해요. 정숙성이나 진동이나 소음이나 그리고 엔진의 파워까지도 디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느낌을 주는 자동차예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3.5L라는 점 때문에 세금이 조금 높은 거, 이런 것들 감안해야 되고요. 하지만 그것에 비해서 이 정숙성이나 주행 감각이나 잘 달리는 힘이나 이런 것들 놓고 보면 LPG를 선택하는 게 그냥 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한번 실제로 주행해보면 아예 생각이 바뀌실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독특한 비율, 이 본이 짧은 거 보세요. 와, 이게 이 앞유리의 길이, 측면, 와, 이 모든 면에서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새롭고 정말 특이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측면 창의 높이, 야, 이게 가능하다고? 네, 이런 게 가능한가 싶은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창문의 크기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 측면의 유리를 보면 이 유리의 평활도가 굉장히 뛰어나요. 거울같이 이렇게 빛나는 걸 보여주는데, 이런 식으로 유리로 많은 부분을 커버하고 나면 훨씬 더 매끈한 측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차가 우주선 같은 느낌이 드는
드는 거죠. 뒤에서 봤을 때도 여전히 이런 느낌은 이어집니다. 거의 차체의 절반 이상이 다 유리잖아요. 유리가 이렇게까지 크게 쓰이는 차가 있었나? 대단하고, 사실 개방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시트가 있는 부분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실제 유리의 개방 영역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근데 요 밑으로는 디자인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유리를 디자인 요소로 쓰고 있어요. 그만큼 차가 매끈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만큼 미래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잠깐만. 네,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넉넉하고요. 트렁크를 열 때마다 약간 부담스러운 건, 열 때 이렇게 뒤로 세 발자국을 물러나야 돼요. 짐을 꺼낼 땐 다시 세 발자국 와서 꺼내야 되는 거죠. 이게 맞나? 닫을 때도 여기 있으면 안 돼. 빨리 피해야 돼. 뒷문이 커도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조치가 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뭐 클램쉘을 한다거나, 아니면 윈 유리만 따로 열린다고 해도 이것도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꼼꼼하게 그렇게까지 해줬으면 진짜 럭셔리 MPV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차는 럭셔리 MPV라고 하기에는 짐차 같아요. 그런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단점만 있는 건 아니어서요. 루프를 열고 나면 이 부분이 다 어닝이 되잖아요. 여기서 캠핑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천장이 돼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 테이블 놓고 이렇게 앉아서 비가 오면 비 피하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걸터 앉아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같이 나눌 수도 있고, 굉장히 좋은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차는 굉장히 독특한 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PD님이 LPG통 어딨냐고 하시는데, 도대체 LPG통 어디 갔어? 어디 갔냐면 밑에 있습니다. 원통형으로 나란히 자리 잡고 있죠. 자, 여기 스타리아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큰 장점은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슬라이딩 도어. 슬라이딩 도어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슬라이딩 도어 하고 나면, 야, 이 넓은 거 봐라. 와, 어마어마합니다. 이 안에 지금 9명이 편하게 탈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이 벤치 시트를 좋아해요. 1열에 3명이 쪼르륵 앉을 수 있는 거, 요거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생각하거든요. 아빠 엄마 있고 거기 가운데에 아기가 이렇게 같이 타는 거, 아빠 엄마 사이에서 차를 타고 간다, 이런 거에 대한 로망들 있잖아요. 없나? 나만 있어? 없나요? 없어? 되게 화목한 가정 같고 그런 거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정뿐 아니라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에도 이렇게 벽이 없는 게 좋지 않나? 아니, 왜 이상한 생각 좀 하지 마세요. 아무튼 이렇게 두 자리 사이가 연결되어 있는 거, 벤치 시트로 이렇게 둘 수 있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차는 그렇지 않지만, 스타리아는 뒷좌석을 풀플랫을 하거나 아니면 시트를 180도 돌려서 뒤를 향해서 보면서 서로 마주 보면서 얘기도 할 수 있고, 시트를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이 차가 정말 새로운 시도를 했다,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스타렉스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잖아요. 안전 문제도 있었고, 후륜구동이기 때문에 눈길의 불편함도 있었고, 차가 정말 형편없이 시끄러운 거, 승차감 나쁜 거, 이런 나쁜 것들을 다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스타리아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소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승합차로 다시 태어난 거죠. 이전에는 카니발하고 나란히 놓을 수 없는, 이건 상업용 자동차, 짐차라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이제는 카니발 아니라 그 어떤 차하고 붙어도 나름대로 매력을 갖고 있는 그런 자동차로 거듭난 것 같습니다. 다음 차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우와,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할 만한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냥 이 자체가 그냥 예쁘잖아. 이런데 램프 들어오는 거, 요거 아주 재밌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사소한 거, 화려한 것들, 막 이런 것들은 자동차의 디자인에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오히려 불편이다, 이거 그냥 조잡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사실 그런 요소들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그게 이 차 디자인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늘씬한 부분, 이렇게 양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게, 굉장히 디자인이 잘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가 굉장히 길고 납작합니다. 세단이 멋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길고 납작해야죠. 그런 것들이 잘 돼 있는 게 이번 K8의 디자인 특징입니다. 야, 요 램프의 디자인은 약간 슈퍼카의 디자인에서 따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독특하고 굉장히 묘한 그런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차체의 가장 먼 부분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처리를 하니까 이 차가 더 와이드해 보이고 더 납작해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세련된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죠. 물론 플라스틱 부분이 큰 것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고, 저도 사실 플라스틱이 큰 거에 대해서는 수월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긴 한데, 지금까지 보는 K8은 그래도 깨끗하게 잘 유지되고 예쁜 느낌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거 몇 년이 지났을 때도 계속 예쁜지 몇 년이 지나서 다시 봐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이 차는 렌터카 사양이기 때문에 여기에 램프가 뭐 시퀀설이라든지 불 전체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근데 가장 낮은 급에서도 디자인을 그렇게 해치지 않는 그런 디자인으로 잘 돼 있는 것 같네요. 일단 트렁크 리드가 각도가 이렇게 꺾여 있는 거, 요것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죠. 사실 굉장히 스포티한 세팅인데요.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 에어로다이나믹 이런 것들도 사실 있다고 하는데, 저는 에어로다이나믹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것 같진 않고 카메라 달기 좋으라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카메라의 각도가 딱 잘 나와서 범퍼의 가장 끝단과 이 뒷부분이 다 잘 보이는 그런 위치, 그러면서 카메라를 이렇게 툭 튀어나오지 않게 이렇게 만든 것도 굉장히 좋은 점인 것 같아요. SM6 같은 경우는 엠블럼 한가운데에 카메라가 괜히 튀어나오게 이렇게 생겨서 아주 어색한 느낌이 드는데, 차체하고 어떤 통합적인 디자인을 이렇게 잘 내기 위해서 이런 각도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여기 트렁크 스위치도 적절한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트렁크 스위치가 어디 있나를 찾지 않고도 이렇게 볼 수 있고, 디자인적으로도 해치지 않는 그런 적절한 위치를 잘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K8이 이 엠블럼을 처음으로 보여준 그런 자동차인데, 요게 딱 붙음으로 해서 차 급이 하나 올라간 것 같아요. 약간 미래적인 자동차로 보여지는 그런 엠블럼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면요, 트렁크의 높이도 그랜저보다 조금 더 높은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안쪽을 열어보면 여기 몇 가지를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도 아주 작게나마 마련되어 있고요. 트렁크 공간도 그렇고 엔진룸도 그렇고 그랜저보다 조금 더 낮습니다. 전체적으로 낮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차가 3세대 플랫폼을 쓰고 있기 때문이죠. 3세대 플랫폼은 차체의 중심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주행 안정성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안전해서 기존에 있었던 2세대보다 훨씬 더 뛰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차도 그렇고 소나타도 그렇고 뒷좌석의 헤드룸을 계속 조금씩 좁히고 있어요. 이 정도 차급에서 머리가 조금 닿는다,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생각이 살짝 듭니다. 요즘 현대기아는 이상하게 헤드룸에 박해요. 요즘 들어서 차가 커지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차가 커지는 이유가 우리 인간의 신체가 계속 더 커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차를 더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 실제로 이 차를 놓고 보면 신체가 큰 사람들이 탈 때 편하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K8의 정말 많은 부분이 좋지만 뛰어난 스타일링을 위해서 이 헤드룸을 많이 희생하고 있는 거, 요건 조금 아쉽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요소를 놓고 보면 야, 이거 멋있는 거 봐라. 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멋지고요.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도, 이 차는 렌터카 트림이어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없지만 이거 켜졌을 때 굉장히 멋지거든요. 현행 그랜저에 비해서는 확실히 한 세대 더 앞의 자동차, 더 미래의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래도 현행 그랜저가 더 좋다는 분들 계시겠죠? 사실 그랜저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가 조금 미안할 정도로 한 등급 위의 자동차라고 봐야죠. 인테리어나 아니면 인테리어 소재나 오디오가 지금 메르디안 오디오를 사용하고 있는 점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랜저보다 한 세대 위죠. 그랜저도 이제 세대 교체를 하면서 이것과 비슷하거나 이것보다 오히려 더 뛰어난 자동차로 업그레이드가 되겠지만, 현행 그랜저하고는 이미 한 5년의 갭이 있기 때문에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럼 현대기아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당연히 K8을 선택하는 게 맞긴 합니다. 그런데 K8을 주문하면 일단 내년에는 못 받는다고 해요. 2023년에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랜저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빨리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 점 때문에 이 둘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랜저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다음 차는 기아 K5입니다. K5, 와 잠깐만, K8 디자인도 예쁘지만 사실 이 K5는 이건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이거 갖고 못생겼다고 하는 사람 있나요? 일단 그릴이 굉장히 낮아요. 이건 그냥 스포츠카의 비율인 것 같아요. 그냥 이걸 스포츠카라고 팔아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N이니까 얘는 5 붙이는 거야. 기아 5 해서 스포츠카로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이 차에다 그냥 3.5L 터보 달고 400마력 딱 해서 포르쉐에 막 잡으면서 다니는 거죠. 훌륭할 것 같아요. 누구 하나 이 차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감탄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정말 디자인 잘 나왔죠. 램프 디자인도 보면 볼수록 어떻게 이렇게 뽑아냈을까. 우리나라에 이런 자동차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도 못했고 볼 때마다 감탄하는 그런 디자인이죠. 가격이 사실 조금 더 높아서 굉장히 비싼 요소들을 많이 넣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너무 대중 브랜드에 너무 멋있는 디자인을 써버린 게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스포츠카를 별도로 만들어서 이런 디자인으로 내놨으면 어땠을까, 라인업 하나를 추가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 K5는 야가 처음으로 현대차를 제치고 중형차 업계에서 1위를 차지했던 그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냈던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그만큼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디자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아차, 현대차 디자인은 독일에서 온 디자인을 굉장히 많이 따랐어요. 날카로운 선, 아주 샤프한 거, 그런 것들을 캐릭터 라인으로 많이 가져갔었는데, 이 차는 굉장히 부풀어 있는 이런 부드러운 선을 캐릭터 라인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쁘고 또 타임리스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트렁크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넛형 bom배가 이렇게까지 올라와서 수납 공간이 전혀 없네요. 확실히 그랜저나 K8과는 격을 좀 달리하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뒷좌석 트렁크 공간
조금 작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높이가 얕아서 큰 물건 넣을 때 이렇게 걸릴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살짝 들고요. 그리고 저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하면 깊이가 너무 깊어서 꺼내기가 너무 힘들어. 그리고 어지간하면 좀 폴딩 되게 만들어주면 좋을 텐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중형차들은 뒷좌석 폴딩하는 것에 굉장히 인색하죠. 폴딩이 안 됩니다. 그런 것들 좀 아쉽기도 하네요. 이 중형차 폴딩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 좀 신경 써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 차의 외관은 100점 만점에 100점 그냥 줘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이걸 비난할 수 있어. 자,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이런 것들도 사실 전부터 얘기했던 부분인데, 여기에 손을 딱 올려놨을 때 여기 이렇게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인체공학적입니다. 문을 열었다가 닫을 때 이거 잡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손으로 이렇게 당기면 돼서 보조 손잡이 역할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굉장히 인체공학적인 부분을 나는 신경을 많이 쓴다라는 그런 요소기도 합니다. 실내에 탔을 때 머리 공간이, 잠깐만, 이거 K8보다 머리 공간이 남네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K8보다 왜 더 넓어요? K5가 지금 실내 거주 공간은 K8보다 더 좋아 보여요. 무릎 공간이나 이런 건 조금 더 좁긴 한데, 무릎 공간은 사실 넓어봤자 이게 쓸 데가 없잖아요. 이만큼이 비어있는 거나 이만큼이 더 비어있는 거나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사실 그거는 큰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조금 낮으면 이게 바로 닿거든요. 그래서 K8보다 오히려 뒷좌석 공간이 더 넓은 느낌이 들고요. 물론 숄더룸이나 좌우의 폭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K8이 훨씬 더 넓죠. 어떻게 기아가 이런 디자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스타일도 루프가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머리 공간도 굉장히 넉넉하기도 하고, 이 K5 디자인 너무 막강한 것 같아요. 너무나 잘 만들어진 그런 실내입니다. 이제는 5개 차 다 살펴봤으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네요. 빨리 달려보고 싶네요. 네, 지금 그랜저를 시승해보고 있는데요. 그랜저는 사실 HG, IG 이렇게 넘어오면서 좋은 평가와 나쁜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굉장히 많이 엇갈렸어요. 그러니까 HG가 약간 좀 푹신한 물침대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승차감을 갖고 있었는데, IG로 바뀌면서 차가 약간 통통거리는 느낌이 난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운전자들이 좀 불만을 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뒷좌석 승차감은 조금 선 넘었다 싶은 정도로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그게 IG의 특징이었는데, 이 차는 지금 완전 풀체인지 같이 생겼지만 실제로는 완전 풀체인지가 아니에요. 여전히 IG입니다. 과속방지턱이 나타나니까 한번 과속방지턱을 넘어가 보도록 하죠. 30km 정도로 넘어갑니다. 네, 기존 IG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기존 IG는 운전자가 느낄 땐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점프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훨씬 더 부드러운 그런 느낌을 자아내고 있네요. 자, 과속방지턱 꽤 좋아졌어요. 이전 IG가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훨씬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기존 IG가 처음 나올 때 그때 상황은 타도 독일차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독일차 왜 좋은데, 독일차는 승차감이 단단해. 독일차는 뭔가 탄탄하고 핸들링도 좀 타이트해서 서킷이나 이런 데 갔을 때도 지나치게 부드럽지 않고 뭔가 좀 단단하다, 그런 점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어쩐지 좀 단단하게 차를 만드는 유행이 그때 당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IG가 그렇게 딱딱하게 만들어졌던 거죠. 이제는 그렇지 않고요. 이제 제대로 된 위치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랜저라면 모름지기 좀 부드러워야지, 지나치게 딱딱해선 그랜저라고 할 수 없지. 게다가 정숙성도 굉장히 뛰어나서 이 차 엔진 소리가 그다지 거슬리지 않고요. 그러면서 달리는 느낌 좋습니다. V6 LPG 엔진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젠틀한, 굉장히 좋은 그런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차는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아주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변속기가 6단이에요. 변속기가 6단인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6단 변속기라는 게 그렇게까지 운전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진 않는데, 근데 자동차의 변속기가 6단이다 라는 건 느낌상 굉장히 낡은 자동차로 느껴지기도 하고 저렴한 자동차로 생각되기도 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8단 변속기 좀 넣어주면 안 되나요? 가솔린에 비해서 꼭 LPG는 조금 못해야 된다는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는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게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엔진이 이렇게 고RPM으로 올라가도 엔진 소리가 크게 거슬리지 않고, 이런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자, 그러면 다음 차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이 차는 기아 K8입니다. 여기 램프부터가 달라요. 이 램프가 여기 하나 둘,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잖아. 이런 거 있어야지. 솔직히 요거 하나 있어야 돼요. 요게 있음으로 해서 룸 램프가 되는 거고, 여기 없으면 맵 램프가 2개 되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 있음으로 해서 사람이 훨씬 더 깨끗하게 보이는, 사람 얼굴이 환하게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고,
실내도 훨씬 더 화사하게 느껴지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자, 지금 그랜저를 타다가 K8으로 넘어왔는데 그랜저하고의 차이점을 먼저 보게 되네요. 자, 과속방지턱입니다. 이게 지금 K8이나 그랜저나 지금 과속방지턱을 넘는 느낌은 비슷하네요. 이 K8에서 정말 좋은 점은 가변 댐퍼를 사용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 전까지는 가변 댐퍼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현대기아차, 중형차 처음으로 가변 댐퍼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있음으로 해서 승차감이 월등히 더 좋아지는데, 이 월등한 승차감이 아쉽게도 LPG에는 없어요. 가변 댐퍼가 있어야지 진짜 최고의 승차감을 볼 수 있을 텐데 LPG에서 그런 게 빠지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계기판이 사실 그냥 계기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 그래픽으로 이 차가 굉장히 멋있는 곳을 이렇게 달려가는 것 같은 이런 그림을 보여주기도 하고, 만약에 날씨가 비가 온다거나 그런 비 오는 모습을, 아니면 날씨가 맑고 쾌청한 날에는 쾌청한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는 점이 굉장히 독특한 재미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인테리어 요소나 이런 것들 되게 고급스러워요. 그랜저와 K8은 둘 다 12.3인치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비율이 좀 달라요. 그랜저는 살짝 이렇게 통통한 느낌이 드는 덜 와이드한 느낌이고, 얘는 조금 더 와이드한, 가로로 좀 긴 느낌이 드는 그런 12.3인치를 사용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게 어느 게 더 낫다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조금 더 이쪽이 세련된 느낌은 들긴 하네요.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된 이런 것들, 이것도 굉장히 재밌죠. 그랜저도 디스플레이가 공조장치에 사용되잖아요. 근데 그 디스플레이가 공조장치에서 그다지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보긴 어려웠는데, 얘는 두 가지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내비게이션과 그리고 미디어, 그리고 하나는 공조장치 역할을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한 패드에서 할 수 있도록. 이 그래픽이 계속 바뀌는데 이게 바뀌는 게 굉장히 참신하기도 하죠. 지나치게 많은 버튼을 할애하지 않아서 사용자가 혼동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한 번에 나타나는 버튼의 개수를 7개로 제한을 했어요. UI를 설계할 때 UX의 최대 범위는 7개로 해야 된다는 룰이 많이 있었는데, 그 룰을 지금 여기에 잘 적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가속감이나 가속감 훌륭하고요. 이전에 있었던 자동차들에 비해서 제동 성능이나 코너링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좋아졌어요. 준대형 차가 이렇게까지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지는가, 이런 것들 정말 참신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과속방지턱 넘을 때도 가변 댐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승차감 괜찮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차선을 바꾸거나 할 때도 꽤 샤프하게, 이런 것들 좋네요. 핸들링 특성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는 게 또 독특한 점입니다. 현대기아가 결코 놀고 있지 않았네요. 정말 하루가 다르게, 매년 다르게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이 정도로 좋아졌으면 도대체 다음번에 나올 그랜저는 얼마나 더 좋아졌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랜저에서는 사실 6단 자동 변속기, 이거 좀 낡았다는 느낌, 그게 부족한 건 아니에요. 근데 좀 이거 아직도 6단이라니,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얘는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버튼도 아니고 다이얼식으로 된 거, 이것도 왠지 제네시스가 떠오르잖아요. 이런 것들도 너무나 멋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랜저보다는 다음 세대로 확실하게 넘어갔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 5대의 차 중에서 올해의 차를 뽑고 있지만, 전 세계 차들을 모아놔서 올해의 차를 뽑아도 사실 이 차가 올해의 차를 받아야 마땅한 그런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밥 먹으러 가기 위해서 더 많은 차들을 놔두고 저희는 이 차를 선택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6명인데 6명이 같이 탈 수 있는 차가 저 중에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6명이 탈 때 그나마 또 쾌적하게 탈 수 있는 차라면 스타리아 정도 돼줘야 될 것 같아요. 다 편하시죠? 네. 3열 괜찮나요? 괜찮다고? 이래도 괜찮아? 안 괜찮아요. 살살 달리면 괜찮다, 그런 얘기인 것 같고, 사실 살살 달리는 거는 다 괜찮죠. 사실 이런 건 또 어떨까 되게 궁금해요. 과속방지턱! 2열까지는 괜찮습니다. 무난해? 3열도 무난해요? 그래요? 하늘을 날게 된다고? 그래요? 스타리아가 사실 바디온 프레임 차량이라서 프레임 위에 얹혀 있으니까 승차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죠. 코너링이나 이런 걸 해보면 확실히 롤이 좀 있다,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승차감이 되게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자동차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나쁘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차는 그나마 전륜 구동이 돼서, 그래서 뒤에 사람이 타고 있으나 안 타고 있으나 잘 달립니다.
근데 이 차가 후륜구동일 때, 스타렉스일 때는 뒤쪽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으면 이런 눈 내리는 길에 차가 언덕으로 올라가지 못했어요. 이 눈길 최악의 자동차라고 불러도 될 만큼 그렇게 엉망이었죠. 특히 코너링 할 때 갑자기 뒤가 휙 돌면서 미끄러진다거나 자기 차선을 벗어나 버린다거나 이런 일은 뭐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섭섭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전륜구동이 됐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훨씬 더 나아진 것 같고요. 그럼에도 이 바디온 프레임 차량이라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조금 어색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카니발과 이 차를 두 개 나란히 놓고 어떤 것의 승차감이 더 마음에 드냐 라고 하면 대부분은 아마 카니발을 선택하실 것 같고요. 그런데 공간을 놓고 보면 어떠냐? 공간이나 개방감 면에서는 이 스타리아를 더 선호하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운전하면서 굉장히 기분 좋은 것은 워낙 시트 포지션이 높고 차도 높다 보니까 다른 차들을 내려다보는 것 같은 기분. 더 좋은 것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버스 전용 차선을 합법적으로 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버스 전용 차선 아니고요. 고속도로 꼭 가보고 싶네. 이거 이대로 고속도로 타면은 완전 합법이잖아요. 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최소의 전방경이 정말 좁아서 이렇게 골목길에서 유턴할 때 의외로 편합니다. 핸들이 생각보다 많이 꺾여요. 이 정도 꺾이면 끝나겠지 하는 데서 한 바퀴 더 돌아. 그런 느낌이어서, 자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돌렸으면 끝나야 되잖아. 그게 더 돌아요, 이만큼. 이게 더 돈다고? 와, 신기합니다. 이게 360도 서라운드 뷰도 되게 좋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꺾여갖고 이게 쉽지가 않네. 360도 서라운드 뷰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진짜 이 서라운드 뷰는 진짜 축복이네. 그런데 좀 시끄러우시죠? 그렇게 고급차는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미흡한 면이 있어요. SM6는 굉장히 부드러운 차예요. 승차감이 전혀 다른 계통이야. 그랜저랑 K8을 시승했을 때의 느낌, 그 느낌하고 전혀 다른 약간 쫀득쫀득한 느낌이 나는 주행 감각을 보여주는데요. 파워트레인에서는 사실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이런 느낌은 썩 좋은 기분은 아니에요. RPM이 갑자기 웅 하고 차가 출발하는, 그러니까 한 템포 늦게 움직여지는 이런 거 좀 거슬리거든요. 이런 거 조금 올드하죠. RPM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속도가 따라가는 파워 로스가 좀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 올드한 느낌이 듭니다. 물론 자동차라는 게 다 이런 정도였어요. 그런데 현대기아가 너무 파워트레인을 빠르게 발전시키면서 변속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직결감이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차가 좀 독특한 주행 감각을 갖게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서스펜션이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될 수 있잖아요. 어떤 차는 좀 출렁거린다, 어떤 차는 울컥거린다, 딱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차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쫀쫀하다, 쫀득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서스펜션 감각을 보여줍니다. 르노라고 하면 이 서스펜션을 정말 잘 만드는 메이커거든요. AM링크라고 하는 기존 서스펜션, 많은 사람들이 욕하던 그런 서스펜션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바뀐 SM6, 요거 진짜 서스펜션 정말 잘 만들었어요. 토션빔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토션빔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죠. 서스펜션에 토션빔만 있나? 맥퍼슨 스트럿도 있고 WC본도 있고, 멀티링크라고 해서 링크가 여러 개면 그냥 다 멀티링크냐? 똑같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많은 멀티링크가 있는데 이걸 그냥 다 똑같은 것처럼, 그냥 토션빔만 아니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좀 우스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토션빔인데 서스펜션이 좋으냐? 근데 뒷좌석 승차감이 기존 그랜저 K8하고 지금 비교했을 때 그다지 차이 나지 않아요. 아마 이걸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을 때 어떤 차인지 맞추기 정말 어려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아까처럼 30km로 이 과속 방지턱을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좀 나쁘나? 그렇게 승차감이 나쁘다고 얘기할 만한 그런 요인이 별로 없어요. 아쉬운 건 파워트레인이죠. 파워트레인이 아쉬운 거지, 저는 서스펜션에 대해서는 뭔가 다들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차 서스펜션에서 한 가지 단점은 서스펜션이 풀려버리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서스펜션이 과속방지턱을 넘었을 때 넘자마자 다 풀려서 끝까지 탁 가버리는 그 느낌이 이 차에서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 불만을 가질 만한 그런 서스펜션은 아닙니다. 잘 만들어진 서스펜션이에요. 그리고 중형차급에서 처음으로 유일하게 가변 댐퍼를 적용한 자동차기도 합니다. 필요할 땐 단단하게, 필요할 땐 부드럽게 이렇게 전환될 수 있는 특이한 서스펜션을 갖고 있었죠. 이제는 K8이 그 뒤를 이어서 이 가변 댐퍼를 적용하기 시작했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는 이 차가 유일한 기능을 갖고 있었던 자동차였습니다. 물론 지금 시승차는 가변 댐퍼가 들어있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이 차의 서스펜션을 뭐라고
얘기한다. 야, 요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잘하는 자동차,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건 모양이나 이런 비춰지는 부분, 이런 것들에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무뚝뚝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르노 삼성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자동차의 기본기, 잘 달리냐, 잘 도냐, 잘 서냐,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을 정도로 만들어낸 자동차다, 이런 생각이 드는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이런 요소들 보면 너무 올드해요. 이 불필요한 요소를 여기다가 왜 넣었을까? 잘 만들어 놓고 이 차에서 몇 가지 정말 사소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 차가 그만큼 평가를 잘 받지 못한다, 이런 거 굉장히 아쉬운데, 매장에 가셔서 직접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시승해 보고 나면 생각보다 좋은 면이 있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타는 차는 기아 K5입니다. 기아가 오늘의 이끼한 자동차죠. 자, 서스펜션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현대기아 특유의 고 서스펜션 느낌, 아주 탄탄하고 약간 통통 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발랄하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중형 자동차라면 이런 디자인은 이런 서스펜션이 어울리지 라는 생각으로 아주 탄탄하게 만들어졌어요. 이 탄탄한 느낌이 나오게 되는 이유는 옛날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샥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서스펜션 메이커가 이 차의 서스펜션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댐퍼는 샥스 댐퍼를 사용하고 있고요. 다른 메이커들도 물론 굉장히 좋지만, 특히 현대차도 굉장히 좋지만, 현대차가 만도를 주로 하고 있다면 기아차는 샥스를 주로 하고 있어서 현대와 기아의 서스펜션의 세팅 차이가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소나타랑 이 차를 비교하기 아주 좋죠. 근데 소나타와 비교했을 때 소나타가 살짝 아쉬운 점은 많은 부분이 좀 깡통같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특히 측면 도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상이 너무나 좀 빤빤해서 닫을 때 나는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는데, K5는 소나타에 비해서 불과 1년 뒤에 나온 자동차인데도 불구하고 문짝의 형상이나 문짝 닫는 소리나 디자인이나 서스펜션 세팅이나 그 모든 면에서 한 단계씩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자아냅니다. 지금 이 차는 LPG 차량 중에서도 렌터카 세팅인데요. 렌터카 세팅이다 보니까 여기 기어가 말뚝기어, 요거가 좀 섭섭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옵션이 너무나 부족한 그런 자동차라서 히터도 지금 요런 히터 이거 본지 진짜 오래됐죠. 오토 버튼도 없는 수동식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어요. 너무나 깡통이다. 진짜 최고 깡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최고 깡통으로 가도 디자인이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아요. 기아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트림에서도 그렇게까지 디자인이 나쁘게 느껴지진 않네요. 기능적으로는 형편없을지 몰라도 디자인상으로는 뭐 크게 나쁘지 않잖아요. 이런 특징적인 부분 몇 개가 디자인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디자인을 확실하게 딱 짚고 넘어가면, 그럼 그 외의 것들이 조금 디자인이 부족해도 액센트가 있으니까 이 액센트로 나머지가 해소된다는 그런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깔 게 없다. 진짜 디자인은 최고다. 예전에 우리가 현대기아 좋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냐고 했었는데, 이제는 현대기아가 나쁘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냐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정말 잘 만들어졌어요. 조금 전까지 V6 LPG 엔진을 탔는데, 그런데 지금 이거는 4기통 LPG잖아요. 괜찮습니다. 탈만해요. 4기통 가솔린과 4기통 LPG를 비교하면 사실 4기통 LPG가 오히려 더 조용하고 더 잘 달린다는 느낌이 드는, 실제로 제가 소나타의 2.0L와 2.0L LPG를 드래그를 해봤을 때 2.0L LPG가 조금 더 잘 달리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그리고 정숙함도 더 뛰어난 걸 생각해보면 LPG를 선택하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LPG가 더 낫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살짝 고민되는 거는 조금 더 다이나믹했으면 어땠을까. 외관은 진짜 잘 달릴 것 같이 생겼는데 실제로 달리는 거는 그냥 나쁘지 않은 정도. 이게 나쁘진 않은데 이게 굉장히 좋거든요. 굉장히 좋은데 더 잘 달렸어야지. 더 잘 달렸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5대의 차를 시승도 해보고 나니까 정말 어떤 차를 올해의 차로 뽑아야 될지 더 알쏭달쏭해지네요. 너무 훌륭한 자동차들이어서 또 나름대로 개성을 다 갖고 있어서 이 모든 차들이 다 올해의 차가 될 만한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오늘 오지 못한 차들도 있어요. 일단 QM6 지난해에 올해의 차기 때문에 오늘은 빠졌고요. 아반떼도 아쉽게 오늘 들어오지 못했는데요. 트렁크 부분에 본배가 이렇게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점 때문에 아쉽게 5위 안에 들어서진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올해 정말 특이한 자동차 중에 하나는 봉고3입니다. 화물차 치고는 유일하게 LPG 모델이 나왔어요.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끔 합니다. 그러면 올해의 가장 뛰어난 차 로티, 그 후보는 저희가 3대를 선정했는데요. 첫 번째 기아 K5입니다. 기아 K5는 디자인, 성능, 그리고
트렁크 공간 모든 것들이 정말 훌륭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K5는 올해의 자동차로 선정하는데 손색이 없는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의 차 최종 후보 두 번째는 현대 스타리아입니다. 현대 스타리아는 LPG라는 것이 얼마나 뛰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니발에도 LPG가 없는데 스타리아는 LPG가 있음으로 해서 가솔린차 못지않은 LPG만의 특성 그리고 경제성까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아주 높이 평가할 만한 자동차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으로 뽑은 올해의 차는 기아 K8입니다. 기아 K8도 정말 잘 만든 자동차죠. 이런 디자인, 이런 성능, 이런 공간, 이런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뛰어난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V6 LPG 엔진이라는 점에서 정숙성이나 성능, 그리고 낮은 진동 이런 것들이 아주 우수한 자동차라는 생각도 듭니다. 게다가 기존까지 그랜저는 6단 자동 변속기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8단 자동 변속기를 넣기 시작했고요. 이 인테리어나 이 옵션이나 이런 것들이 LPG도 거의 풀옵션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당연히 이 차는 올해의 차 후보가 될 만한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올해의 최고의 LPG 자동차는 어떤 차일까요? 2021 노티 LPG 카 오브 더 이어. 올해 최고의 자동차는 광고 보고 가시죠. 연아야, 티티야, 티라는 혜택의 세상으로 같이 가자. 더 많은 혜택을 원해? 오카해. 더 스마트하길 원해? 오카해. 두둑한 혜택 원해? 오카해 이원. 올해 최고의 자동차는 기아 K8입니다. 기아 K8. 아우, 뭐 이렇게 난리예요. 와, 여기 불꽃 봐. 와우, 와,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동차. 지금 만약에 이 차를 주문해도 내년에 받을 수 없을 거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지금 K8은 LPG 모델, 가솔린 모델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요. 특히 LPG 모델은 V6 엔진을 갖추고 있으면서 경제성이나 정숙성이나 이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내가 봤을 때 멋있는 건 누가 봐도 멋있는 것 같아요.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 3만 명이 투표해 주셨는데 40%나 K8을 선택해 주셨을 정도로 K8의 인기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자동차들 모두가 올해의 자동차가 될 만하지만 그 중에서 이만큼 인기를 끌고 이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자동차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올해도 이렇게 LPG 카 오브 더 이어를 진행했는데요. LPG 카 오브 더 이어 매년 해가 거듭될수록 더욱더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당연히 LPG 카 오브 더 이어 이어갈 텐데요. 내년에 나오는 차 더 기대가 됩니다. 일단 그랜저 풀체인지 LPG가 나오고요. 기아 스포티지 LPG도 나오게 되는데요. 이 SUV LPG QM6가 독식하고 있던 이 시장을 기아차와 함께 또 어떤 식으로 나눠 가져갈지 이런 것들도 궁금해지는 대목이네요. 점점 치열해지는 LPG 카 오브 더 이어 내년에도 지켜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렌지 테레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LPG의 모든 것 오렌지 테레비 LPG 리뷰의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